안녕하세요. 최민나라 소정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영역이 존재를 해요. 저 역시도 두려워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대부분의 이유들이 두려움이 컨트롤이 안 됐을 때, 그게 우울로 나올 수도 있고 공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가 통제가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압도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부분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건강, 아니면 물질, 내 부모님의 죽음, 내 가족의 이별, 이런 것들이 가장 두려워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아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두려움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두려움은 당신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영역이 배우자의 사별이라면, 오늘 지금 내 배우자에게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더 아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느낄 때 내 몸을 더 아껴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로 있을 때, 여자친구로 있을 때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줬어. 결혼을 딱 했는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 둘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편이 나에게 소원한 것 같고, 대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 졸리다 하면서 TV 보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아내들은 슬프고 서럽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들도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근데 왜 연애 때는 그렇게 뜨겁고 핸드폰을 볼 시간도 없이 영화 보는 것도 아까워서 둘이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고 같이 있으려고 대화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수 있고 서로 너무 안 맞고 너무 달라서 결국엔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부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이유는 가족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는 관계야.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와 노력과 나의 어떤 사랑을 내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연인 관계 때는 내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정도의 에너지를 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사실은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배우자는 내 배우자에게 그러한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는요, 그 애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과 애정을 받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해볼 때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랑을 배우자가 해줄 거예요. 요즘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에너지가 없는 시대예요. 왜 에너지가 없다라고 제가 느꼈냐면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잘 없어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애를 내가 이 육아의 전선에서 나 살아남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느낄 때는 나 성공하고 싶어. 방법 빨리 알려줘. 나 우리 애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 내가 돈 줄 테니까 방법 좀 콘텐츠로 좀 알려줘. 나 지금 살 빼고 싶거든. 나 정말 예쁜 몸매를 갖고 싶거든. 근데 나 지금 식단하고 운동하는 거 힘들어. 그 약 먹을 테니까 살 빼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시대가 에너지가 정말 없는 시대구나 라는 거를 저희 내담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느끼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요소들이 생기면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욕구가 크죠. 만약에 돈으로 내가 그거를 살 수 있으면 사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에너지가 없는 이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없어진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에 부쩍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하니까 하는 것들,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 하는 것들이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넘쳐나서 신나서 하는 일들이 나 진짜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조차도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는 동기가 없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동기를 찾아야 된다. 내가 가장 원하는 원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그치고 많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곳에 동기를 느끼는가? 동기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기를 찾아내고 그 까닭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 얻어지는 주변의 열매들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동기 삼아서 에너지로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이 에너지가 없는 시대에서 내가 에너지를 찾는 사람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죠. 눈빛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은 동기가 명확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시기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아이들은요, 부모가 쉬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어를 익히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들은 대로 배워서 이야기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대화가 많고 아이에게 대화를 걸어주는 것이 평생 이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유지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님께서 대화를 먼저 요청하고 거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대화할 준비가 되고 대화하고 싶은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는 자녀들이 대화하고 싶어질 때, 자녀들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부모님이 묵묵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엄마, 나 사실은 아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붙이는 그날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팔 벌려 얼마든지 이야기해 라고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와 청년의 시간을 지난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은요, 금지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뭐 해?
두 번째, 오늘따라 몸이 안 좋다. 세 번째, 전화 좀 자주 해라. 나이가 든 자녀를 대하실 때에는 내가 해줘야 될 말보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가면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